오늘 강의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3강에 걸쳐서 음악치료에 사용되는 악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악기들, 특별히 금속 악기, 또 이렇게 겉면이 가죽으로 되어져 있는 악기, 목관 악기들, 또 어떤 기능과 또 어떤 특색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음악치료에서는 이런 악기들이 사용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기본적 개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음악치료 현장에 가게 되면 이런 악기들을 다 구입해서 연주에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악기들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한국에서 여러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구입 자체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악기들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다른 악기들을 이렇게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션 드럼이라고 하는 이 악기는 응용된 악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션 드럼은 12인치, 16인치, 20인치의 사이즈가 있고요. 이 드럼 속에 구슬이 들어있어 파도 소리나 바다 소리를 묘사할 수 있는 악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종종 보셨을 것 같아요. 저 드럼을 들고 흔들고 왔다 갔다 하면 아주 바다 소리가 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쌀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천천히 구슬의 흐름에 따라 오션 드럼을 손으로 기울이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말렛이나 손바닥을 이용하여 드럼을 치듯이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 밑바닥을 어떤 이런 채나 손바닥을 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구슬들 아니면 쌀들 이런 것들이 톡톡 튀면서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럼 속에 물고기 모양이 그려져 있는 오션 드럼의 경우 시선 집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자폐가 있는 아이들이거나 또 아니면 아주 산만한 아이들에게는 이 드럼 속에 있는 물고기 모양, 지금 이 사진에도 물고기 모양들이 있는데 저 물고기 모양들을 보여주면서 시선 집중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웨이브 드럼, 사진은 오션 드럼의 한 종류인 웨이브 드럼인데요. 드럼 안에 여러 가지 색의 구슬이 들어있고 주의 집중하기에 좋습니다. 구슬도 있고요. 그 안에 보게 되면 또 물고기나 또 거북이 이런 모양들이 있어서 아동들이 이 그림과 또 색깔에 마음이 좀 집중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쉐이커, 자주 우리도 이 쉐이커 소리는 듣습니다. 쉐이커 안에 모래나 콩, 좁쌀, 돌 등을 넣고 흔들어 소리내는 악기를 지칭하는데요. 모양의 크기, 내부 내용물에 따라 소리의 크기와 음색이 달라집니다. 과일 모양의 과일 쉐이커, 다양한 과일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일 쉐이커라고 하는 게 있고, 에그 쉐이커, 달걀 모양이죠. 그 안에 콩이나 좁쌀, 돌 등을 집어넣어서 또 모래를 집어넣어서 소리를 내고요. 우드 쉐이커는 지금 저렇게 홈 파져 있는 그 나무에 저렇게 채로 긁으면 그 쉐이커 소리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인스틱, 레인스틱은 콜롬비아 등 중남미에서 애용된 악기로서 악기 내부에 작은 구슬이나 모래 등을 채운 것으로 좌우로 기울이면 비 오는 소리나 파도 밀려오는 소리를 냅니다. 온화하면서도 일정한 음을 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음향 효과를 낼 수 있는 악기죠. 레인스틱. 카바사는 우리에게 또 익숙합니다. 카바사는 브라질의 민속 타악기로 포르투갈어로 표주박이란 뜻을 지닙니다. 마라카의 나무 열매를 말려 속을 파내고 그 속에 조약돌을 넣은 후 겉에 염주를 그물처럼 엮어맨 것을 카바사라고 하는데, 현재는 금속의 구슬줄이 쌓여있는 계량형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연주는 왼손 위에 악기를 놓고 오른손으로 자루 부분을 잡고 돌리면서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청각뿐 아니라 촉각을 분별하기 위한 훌륭한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유명한 가수들이었죠. 뭐 세자매들 뭐 이런 그 분들이 악기들 중에 이렇게 쉐이커나 아니면 카바사를 가지고 같이 연주하면서 아주 정서적으로 따뜻했던 그런 음악들을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비브라슬랩. 비브라슬랩은 두드리는 그 떨리는 노새나 당나귀의 이빨이 그대로 달린 턱뼈로 만든 카자다의 한 종류입니다. 한쪽 끝에 나무로 만든 공이 달려 있고 다른 한쪽에는 상자가 달려 있으며 두 개가 특정 각도로 기울어져 있죠. 이 공은 진동을 다른 쪽에 있는 상자로 전달하여 울림을 생성시키는데 일정한 진동을 통한 특정 음을 내므로 특수 효과음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영상에도 보게 되면 이 비브라슬랩 연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한 남자분이 막 흔들어대면 이 두 개가 서로 맞부딪히면서 따닥따닥 하는 소리들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징글스틱, 징글밴드. 징글스틱은 탬버린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변형시킨 형태고요. 탬버린보다 음량이 작고 주법이 단순하지만 휴대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탬버린은 둥그런 모양으로 저렇게 징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거는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아마 정말 가방에 쉽게 집어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운드는 아무래도 그 탬버린보다는 소리가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징글밴드는 리듬에 맞추어 다리나 팔에 차고 방울 소리를 내어 흥을 돋을 수 있는 악기로 사용자의 상태와 목적에 따라 끝의 길이를 조절하여 손목뿐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에 착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징글밴드는 밴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렇게 손목에 찰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발에도 찰 수 있겠죠. 그래서 징글스틱, 징글밴드 이런 악기들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슬레이벨. 슬레이벨은 썰매에 달린 썰매용 방울에서 착안해서 만든 악기인데요. 연주법은 전체적으로 흔들어주며 연주하거나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잡은 손을 치면서 규칙적인 리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크기를 다르게 여러 개의 슬레이벨을 만들어 음색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탬버린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이 슬레이벨은 저렇게 작은 그 종들을 많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손을 이렇게 끼울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클래터필러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디마디를 구부릴 때마다 특유의 플라스틱 소리를 내는 것이죠. 색깔이 화려하고 딱딱한 재질로 인해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인 자극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악기들도 아이들이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면서 그 소리와 함께 이런 색감 때문에도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도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썬더튜브. 썬더튜브는 스프링 드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스프링의 진동이 치는 면에 전달되면서 번개와 천둥 소리와 유사한 소리를 냅니다. 음의 울림이 길고 진동이 많으므로 빠른 리듬 연주에는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저렇게 꼬리처럼 나와 있는 것이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악기들도 있습니다. 카림바, 마림블라라고 하는 악기인데요. 이 악기는 나무의 호리병박 또는 거북 등으로 상자를 만들고 스틸로 8개의 얇은 건반을 위에 부착시켜 만든 아프리카 고대의 악기입니다. 보통 엄지 피아노라고도 하며 각 지역마다 불리는 이름이 다릅니다. 연주법은 양손의 두 엄지로 건반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데 음력은 그림에서와 같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로 번갈아 음의 길이를 높여갑니다. 엄지 이외의 다른 손가락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악기의 크기가 작아서 두 손에 잡힘으로 통제감을 느끼면서 연주하기에 적합한
악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쉽게 보지 못했던 이제 악기인데요. 이런 악기들도 음악 치료에서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타악기를 좀 볼 건데요. 우리나라 타악기에 몇 가지가 있을 텐데 한 4-5가지가 있는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 징은 전통음악의 대취타, 무속음악, 사물놀이 등 여러 장르에 걸쳐 사용되는 악기죠. 연주에서는 강약과 음정 및 음색의 변화를 모두 줄 수 있고요. 보통 5-6초에서 세게 치면 8-10초까지 여운이 이어집니다. 전통음악에서는 주로 장단의 첫머리에 한 번씩 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사용되는 채는 풍부한 울림을 위해 가장 굵고 헝겊이 많이 들어간 도톰한 것을 사용합니다. 즉흥 연주에서는 지지적인 역할을 주로 하며 리듬 그라운드를 연주하기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북. 농북이라고도 하며 북통을 중심으로 양쪽 면에 가죽을 대고 줄로 묶어 만들어져 있습니다. 북을 매거나 무릎에 올려놓기도 하고 또는 왼손으로 북을 잡은 후 오른손으로 나무채를 사용하여 연주합니다. 음량이 크고 울림이 깊어 리듬을 강조하기에 효과적이죠. 우리나라의 타악기는 여러분이 익숙할 줄로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악기들이 있다는 사실만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꽹과리. 꽹과리는 팽매기, 쇠, 소금 등으로 불리며 주로 농악이나 굿, 사물놀이에서 주요 역할을 맡습니다. 높은 쇳소리를 내며 강약의 변화가 다양하고 왼손으로 악기의 뒤편을 적절하게 열고 막아 음색과 여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흥 연주에서는 리더 역할을 하며 리듬 피겨를 중심으로 연주합니다. 여러분, 이 꽹과리가 최근에 여러분의 일상에서 제일 많이 들려오는 데가 어딘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이런 축구 경기장, 야구 경기장 응원하는 데 보면 이런 꽹과리, 징, 북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원정으로 간 응원단들도 잊지 않고 가져가는 것이 바로 이 꽹과리, 징, 북들인데요. 이 독특한 사운드들 때문에 사실은 그 현지에 있는 그 나라 그 사람들은 아주 불편해 한다라고 하는데요. 워낙 이 소리가 아주 강하고 멀리까지 울리기 때문에 적은 숫자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기에는 좋은 악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꽹과리가 즉흥 연주, 다른 모든 악기와 함께 합주를 할 때 리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꽹과리의 박자와 그 리듬감에 의해서 다른 악기들도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고. 소고는 농악에서 손에 들고 연주하는 작은 북을 말합니다. 농악 북보다 얇은 나무채를 사용하며 울림이 짧고 소리의 진폭이 좁습니다. 소고를 틀 위에 고정시켜 놓고 2개의 채를 사용하여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소고도 음악치료에서 자주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누구에게나 익숙한 악기이기 때문에 이 소고는 어린 아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에게 음악 치료할 때 쉽게 사용되어지는 악기입니다. 타악기에 사용되는 채, 북이든 꽹과리든 징이든 우리가 봤던 이런 타악기에 사용되는 다양한 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채의 종류가 있을 텐데 일단 제가 자료로 가지고 온 것은 조금 너무 숫자나 또 내용이 조금 빈약한 그런 채 모음이기도 합니다. 타악기 연주에는 타악기마다 각각 다른 채가 사용되는데 같은 악기를 위한 채에도 그 재질과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라이앵글을 위한 채를 미터라고 하며 스네어 드럼과 같은 드럼을 위한 채를 말렛,
끝부분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것을 스위치 또는 브러쉬라고 합니다. 소프라노의 음역을 가진 오카리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쪽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입에 물고 불며 그 위에 울림 구멍이 있습니다. 손가락 구멍은 8개에서 10개이고 오음계이지만 손가락으로 조절하면 반음계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주를 잘하는 분들은 그 구멍의 그 사이즈를 잘 그 손가락으로 조절하면서 아주 날카로운 소리서부터 반음계, 오음계를 소리를 내면서 정말 환상적인 소리를 내죠. 또 오카리나 이 동호회 같은 경우는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음량이 조용하고 음색이 차분하여 독주 혹은 합주에도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휘슬. 휘슬은 보통 새 소리를 모방하기 위해 만든 악기가 많습니다. 왼쪽부터 슬라이드 휘슬, 나이팅게일 휘슬, 사이렌 휘슬, 휘스터, 그리고 쿠쿠라고 하는 휘슬입니다. 이 내용과 이 그림과는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저렇게 따로따로 찾지 못해서 그냥 휘슬을 전체적인 모양만 제가 뽑아 놓은 것입니다. 슬라이드 휘슬은 손잡이를 조절하여 다양한 선율의 소리를 낼 수 있으며 그 외의 휘슬들은 이름에서와 같이 사이렌 소리, 뻐꾸기 소리 등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호루라기도 이런 휘슬 종류의 하나이죠. 거기에는 동그란 걸 하나를 집어넣어서 그게 돌아가면서 소리를 다양하게 내고요.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는 휘슬 같은 경우는 그냥 날카로운 소리로 이 소리를 내면서 서로에게 신호를 주거나 사실 그래서 이게 위험 신호로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휘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전자악기를 보면 이제까지 보았던 그 모든 그 음악 치료에서의 악기 전체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전자악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디사이저, 그 다음에 베이스 기타, 또 일렉 기타, 수많은 전자악기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소개하는 이 큐코드라고 하는 악기는요, 109가지의 리듬 패턴과 화음, 악기, 음색, 반주 형식 등을 조절하여 연주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악기는 피아노를 정식으로 공부하지 않았거나 또 음악 연주에 있어서 좀 부담이 많은 음악 치료사들이 활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악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 아코디언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코드를 누르고 그리고 이제 그 멜로디를 누르게 되면 악기 전체가 풍성하게 나왔었는데, 여기에도 109가지의 리듬 패턴과 화음, 악기 음색, 반주 형식 등을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끄집어내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장르별 리듬 반주와 악기별 반주가 가능하며 84개의 코드를 조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4옥타브에 이르는 스트럼파는 피아노를 치듯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거나 기타를 치듯 위아래 또는 원하는 방향으로 훑어서 화음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그림에 보면 4개로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게 4옥타브에 있는 저게 스트럼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거를 피아노를 치듯이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거나 기타를 치듯이 위아래 또는 어느 방향으로 훑게 되면 연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조성이 만들어지면서 화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악치료 세션에서는 치료사가 화음 버튼을 눌러주고 클라이언트가 스트로밍하게 하면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 사용 시와는 달리 치료사와의 거리감을 없애주고 음악의 질을 풍부하게 해주는 유용한 악기입니다. 제가 아는 음악 치료사는 이 Q코드를 잘 활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악기에 어떤 화음 버튼을 좀 다양한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눌러주고 아이들이 신기해서 쫓아와가지고 아까 저기 얘기한 스트러밍 거기 판을 아이들이 건드리거나 누르거나 훑으면서 아이가 선생님에게 아주 집중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이 Q코드 악기입니다. 크로마 하프, 우리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악기이죠.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해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그 음악 치료에는 아이들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똑같이 저 현들을 아이들이 와서 그 연주를 하려고 또 훑어보고 만지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로마 하프는 남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 애용되고 있는 민속 악기인 지터를 보다 간편하고 연주하기 쉽게 개량한 악기입니다. 학술명으로 오토하프라고 하며 일명 코드 지터라고 하지요. 크로마 하프는 횡으로 장치된 현들 위에 일련의 화음 막대들이 놓여 있어 연주하고자 하는 화음의 막대를 누르고 치면 그 화음 밖의 모든 현들이 눌러져서 소음되므로 의도된 화음의 현들만 소리나게 됩니다. 연주는 손가락이나 채 또는 피크로 현들을 켜며 의도하는 화음의 막대기에 연결된 코드 버튼을 눌러서 하게 됩니다. 36개의 현으로 되어 있고요. 1옥타브당 12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옥타브의 음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프 음색과 같이 부드럽고 온화한 소리를 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떤 특정한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이나 또 정서, 심리적으로 아주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수강생들이 최소한 1인 1학기 정도 악기를 다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크로마 하프 같은 아름다운 소리로 연주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많은 부분에 삶에 자긍심도 주어지고 또 긴장 완화도 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아주 독특한 그런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악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악기들 외에도 부속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사이드 악기나 아니면 도구들이 있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정도 악기 종류만 인식하고 또 이해하고 계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4, 35, 36 과제물은요, 첨부된 두 편의 음악치료 악기 동영상을 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특색 있는 악기의 한계에 대해 이유와 함께 자유분량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말고사 준비하고 여러 일들이 많을 텐데 아주 가벼운 과제를 드립니다. 그냥 동영상을 보시고 저 악기 정말 특색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 줄도 좋고 두 줄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클래스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